국내 신생아 중 10%,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난임 수술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중 난임 관련 예산은 0.05%, 그러니까 0.1%도 안 됩니다. 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출산 탈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죠.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쌍둥이 아빠가 된 A씨. 부부가 40살을 넘겨 자연 임신 대신 시험관 시술을 택했는데 맞벌이 부부에게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내한테 주사 놓고 그다음 출근하게 하게 됐어요. A씨 사례처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통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난 2021년 신생아의 8%를 넘겼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아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명 중 1명꼴입니다. 지난 2017년 30만 명이던 난임 부부는 4년 새 훌쩍 뛰어 3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월 622만 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넘기는 맞벌이 부부는 전액 자비로 시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횟수 제한이 걸려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프랑스는 43세 이하 모든 여성 무료 시술, 일본은 2년 전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낳고 싶은 사람들은 충분히 낳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한 요건이 되는 것들은 많이 이제 풀어나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2021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47조 원에 육박했지만 난임 부부에게 쓰인 예산은 0.05% 수준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